2016년 5월 19일에 대한민국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하고 나서 반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4번이나 만났어요. 아니 도대체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았을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본 일본 현지의 반응이라는 내용인데 예. 5월 19일에 있었죠. 한일 정상회담. 이거 일본 내에서도 이제 가기 전에 언론 보도가 나오고 한국 내에서도 여러 언론 보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생중계도 많이 있었네요. 그렇죠? 예, 이번에 이제 특히 이제 안동, 한국 지방 도시에 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총리의 전용기가 대구 공항에 내렸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일본 TV에서 생중계로 하고요. 요 최근에 뭐 호르무즈 해협부터 그 다음에 뭡니까 미국이랑 중국도 정상회담 하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과 일본의 이 정상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왜 만났을까에 대해서 일본에도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내용과 그 안에 있는 속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를 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한일 정상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한국 안동에서 회담을 한다. 이래가지고 각종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기 전에도. 한국이 이제 일본 다카이치 총리를 국빈급 대우에 준한다. 라 이래가지고 여러모로 좀 이제 화려하게 응대를 했죠. 예. 이번이 이제 한일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이제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을 한 건데 나오죠. 여러분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작년이죠. 2015년 10월 달에 총리가 되고 나서부터 지금 약 7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만난 해외 정상, 일본 측에서 해외 정상이 어느 나라예요? 예, 한국입니다. 어머나. 예, 정상회담을 3번 하고, 그 다음 해외에서 또 따로 이제 만난 걸 포함하면은 총 4번을 만났습니다. 양국 정상 있잖아요. 집권하기 전에는 이제 한일 관계가 이제 최악으로 치닫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각종 언론 보도가 나온 걸 아마 기억하실 건데, 막상 이쪽 총리, 이쪽 대통령 딱 되고 나서부터는 뭔가 좀 있잖아요. 좀 화기애애한 모두가 돼서 좀 협력하자 라는 무드로서 정말 이렇게 자주 만난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예. 자, 그런 와중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 한일 정상회담 위에 안동 도착. 이래서 이제 이런 이제 앵글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이제 뭡니까? 아이고 환영합니다 하는 이 앵글. 이것도 재밌는 게 이게 이제 올해 1월달 나라현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의 사진입니다. 앵글은 똑같은데 위치가 다르죠. 예, 1월달에 이제 일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오다 보니까 일본 총리가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한국이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뭔가 좀 약간 의도됐다면 할 수 있는데 우호의 상징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좀 보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이 뭐예요? 이 대통령 한일 국제정세 폭풍우 함께 헤쳐나가 중요한 파트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 양호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 좀 더 사이가 좋아지고 싶어요. 라는 거를 이제 큰 슬로건을 내걸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둘이 짠 하고 있지만은 솔직히 다른 속내가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도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이제 목적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이어집니다. 그렇죠. 많이 궁금하죠, 이게. 아사히네요. 이 뭐 양국 간에 협력할 거밖에 선택지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잖아요. 어쨌든 한일 양국 제일 가까운 나라고 서로 으르렁 걸어봤자 좋은 일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서로 뭔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서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다.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아사히. 마이니치네요. 과거에는 최악까지 엄청나게 사이가 안 좋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다? 양쪽 간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도 이테레 요미우리가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 여기 나오죠. 중동 정세가 긴박하다. 당장 호르무즈 사태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협력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 더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일본의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중국 측으로 좀 기울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이런 말을 할까? 현재 이제 일본이랑 중국이 사이가 안 좋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한국이랑 사이를 좋게 하면서 중국 측으로 너무 무게추가 기울지 않게 자기 입장에서는 좀 관리를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당장 최근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이 정상회담.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입장 관계를 재편하자.
그냥 미국이랑 중국이 같이 협력해서 하면 되잖아 라는 세계가 되면 일본이랑 한국 존재감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거도 안 좋죠 라는. 그렇죠. 뭐 사이가 좋니 안 좋니 떠나가지고 한국이랑 일본 놔두고 미중이 서로 있잖아요. 뭐 같이 얘기하자 이러면은 우린 정말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 한국과 일본은 서로 협력해가지고 필요성이라죠. 국제관계에 있어서. 예, 그건 좀 강조를 하자라는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이제 일본 측의 이제 보도죠. 당장에 그것뿐만도 아니죠. 일본 시사통신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대일 관계의 안정을 연출하고 싶다. 뭐 때문에? 지방선거. 당장 6월 3일에 대한민국 전구동식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국이 일본과 사이가 좋다라는 거를 안동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내 뭐 각종 보수 지지 지역, 뭐 진보 지지 지역 여러 가지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내 정치를 염두한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일본에서 보도한 내용도 나오는 거죠. 이것도 많이 나왔었네요. 예.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지방에서 정상회담 한다.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자, 그렇지만은 어디까지나 한국과 일본은 이번에 에너지 안보로 협력을 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말이 나온 겁니다. 이게 많이 그게 나왔었네요, 제일.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죠. 중동 평화의 조속한 회복을 공감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협력 확대. 예, 이게 상당히 큰 틀에 나오는 말입니다. 왜냐면은 현재 이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머리가 아프잖아요. 솔직히 뭐 기름값 오르네 마네부터 이래가지고 매일매일 이 뉴스 아닙니까? 당장에 대한민국은 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중동의 의존도가 69% 정도. 그런데 이런 한국보다 더 큰 나라가 있죠? 어디죠? 예,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화석연료 수입처. 일본은 중동 의존도 94%입니다. 그 중에서도 거의 호르무즈 통과해야 된다. 93%. 그러니까 호르무즈가 막히면 일본 에너지 끝난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서로 원유 관련해서 그 다음에 LNG 한국과 협력하는 게 일본은 전혀 나쁠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협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당장에 일본 입장에서는 하나 더 머리 아픈 게 있죠. 한국과 일본 석유 제품의 상호 융통 등으로 협력을 하기로 했다. 특히 이 안에서 공급망 협력의 확대. 뭐 석유 제품의 공급망 협력. 아까 말한 처럼 호르무즈가 막히면은 뭐 원유, 기름도 막히는 거지만 이 기름으로 파생된 각종 제품 같은 것도 공급망에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본 측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하죠. 왜냐면은 이 석유 관련해서 이 석유를 가열하면은 뭐 경유, 등유, 중유 각종 기름도 나오는데 이 위에 나프타라는 게 나옵니다. 이 나프타 정말 최근에 일본에서 난립니다. 일본 경제신문이 보도했네요. 너무 복잡한 나프타 유통, 공급 불안으로. 예, 현재 일본에서 이 나프타 관련 제품이 상당히 이슈입니다. 이 나프타는 뭐 타이어, 비닐하우스, 뭐 가전제품, 접착제, 뭡니까 인공 가죽, 카텐, 잉크 별의별 데 다 써요. 만능이에요. 근데 이 만능인데 이게 최근에 뭐예요? 일본에서 공급 불안이 있다. 당장에 5월 19일 뉴스. 나프타 부족으로 일본의 쓰레기 봉투가 지금 부족하다. 이거 없으면 쓰레기 못 버리니까 종량제 봉투 미리미리 사재기 해가지고 이제 슈퍼에 없어.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어? 일본을 이제 강타한 최근 뉴스가 하나 있었죠. 나프타 부족으로 흑백의 감자칩이 등장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뉴스 안 보셨습니까? 일본의 감자칩의 봉투가 원래 이 왼쪽에 있는 좀 컬러풀한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맛있는 감자칩이 있어요. 였는데 갑자기 이제 이거 나프타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 잉크 같은 거 절약해야 돼요. 나오죠. 석유 원료 절약 패키지가 돼서 이제 흑백으로 이제 과자를 팔 수밖에 없다. 라는 일본 이 카루비죠.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보통 일이 아니다. 야, 과자 포장지가 바뀔 정도로 뭐가 부족한 거야? 나프타가 부족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가 문제예요? 예, 유통 공급망이 불안한 거예요. 일본 내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가 나오죠. 석유 제품의 상호 융통. 서로 부족한 거를 채워주면은 안정되겠네요. 짱짱매네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전혀 나쁠 게 없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나프타 괜찮습니다. 양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로 한국이랑 협력도 하니까 괜찮아요 라고 한마디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건 일본 입장에서 나쁠 게 없는 오히려 일본에서 좋은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번에 얻어간 게 하나 더 있죠.
일본 경제신문이 보도했네요. 일본 주도의 원유 지원에 한국도 참가한다. 이게 뭐야? 지난 4월 달이죠. 이 에너지 전략에 있어서 아시아 에너지 자원 공급력 강인화 파트너십, 파워 아시아라고 이래가지고 일본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지금 호르무즈 사태 때문에 동남아시아 지역에 기름이 없어요. 그쪽에 오토바이부터 이래가지고 많이 타는데 그것도 안 돼. 지금 난리가 나서 동남아는 경제력이 떨어지는데 비싼 기름 사올 수가 없어. 에너지 난이야. 이거를 일본이 하하 우리가 좀 도와줄까?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뭡니까? 이번에 한국도 같이 참가하자. 라고 해서 한국도 좋아. 이번에 한번 동남아 지역에 한번 우리가 빚을 지어주자. 라는 측면에서 한국도 같이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표적인 나라죠. 이번에 목표가 된 나라. 어디죠?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을 중심으로 이래가지고 동남아 지역에 원유 수급을 좀 원활하게 하자라는 목적이거든요. 그렇구나. 왜 베트남?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트남 지역에 이 중국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 견제죠. 그런 점에서 좀 한국도 좀 같이 베트남 지원 들어가면서 중국 견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플러스 중요 광물을 포함한 아세안과의 제휴의 기대. 베트남은 휘토류의 세계 유수의 매장국. 오랜만이다. 휘토류. 휘토류. 중국이 무기화를 해가지고 일본이 지금 저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 이거 큰일 난다는 이 휘토류 있잖아요. 예, 전 세계 매장량 제일 많은 게 중국이에요. 근데 두 번째가 베트남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찬스죠. 예, 당장의 최고에는 나오죠. 풍부한 휘토류가 잠자는 베트남, 일본과의 과거 공동개발 참가를 해가지고 어쨌든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이랑 관계가 껄끄러워. 중국이 휘토류를 무기화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거 큰일 나네? 찾아야 되네? 베트남이야. 근데 베트남도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중국 눈치도 보이는데 휘토류 이거 뭐 하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베트남에 뭐가 위험해요? 기름이 없어. 에너지적으로 위험해. 그럼 일본이 나가지고 너희가 부족한 거를 우리가 채워줄 테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게 같이 연구할 수 있게 해주지 않으려? 예, 그게 바로 휘토류입니다. 이 휘토류 대한민국도 솔직히 필요하잖아요. 중국만 갖고 있어 중국이 무기하면은 어쨌든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질 수가 있어. 그런 점에서 한국도 보험을 하나 들어놓자. 근데 한국이 주도하면은 너무 눈치 보여. 중국이 눈치가 보여.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도 그림이 좋은 거고 일본 입장에서도 혼자 하면 너무 부담이 큰데 한국이 같이 와준다니까 부담이 줄어드는. 서로 필요할 때 쓰는 파트너십 같은 거를 이번에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뿐만 아니죠. 사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 뒤에 하나 더 있던 회담이 있었습니다. 안동에서는 정상회담, 도쿄에서는 경제인 집결. 오, 도쿄에서? 한일 경제회의가 5월 19일에 한일 정상회담이랑 똑같은 날에 도쿄에서 있었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한일 간의 협력을 돈독하게 하자. 당장에 이것도 5월 19일에 행사가 있기 전날이죠. 한 경제인들 다카이치 총리 만난다. 이런 식으로.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도 한국 가기 전에 일본에 온 한국 대기업 경제인들 만나가지고 잘해봅시다. 압수 한번 하고. 한국 경제 입장에서도 이제 뭡니까? 총리는 총리대로 뭐예요? 이제 정상회담을 하시고 뭡니까? 민간은 민간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미리미리 좀 잘 짜여진 한국과 일본 간의 이런 파트너, 그런 걸 좀 선포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당장에 거기에 관해서 매일경제가 말이죠.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는 순망치 않.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는 뜻. 서로 으르렁거릴 때도 많죠. 한일 관계. 예, 당장에 뭐 역사 문제부터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국제 관계를 봤을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지정학적으로도 그죠? 붙어 있고 한일 관계가 잘 나가지 않으면은 서로 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당장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 아까 뭐예요? 요거 아사히가 보단 협력할 것밖에 선택지가 없다는 것도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잘 나아가야 되는데, 자, 그런데 요 최근에 이 무드, 나쁘지가 않아요. 예, 벌써 4번째 만나고 있습니다. 박한희가 이 유튜브 한일 정보를 전달하면서 제가 이제 9년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9년 동안에 이 정도로 한일 정상회담이라든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영상을 만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지금 정부, 경제계,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아주 사이 좋은 그런 분위기네요. 그렇죠. 한일 서로 양국이 여행을 제일 많이 가는 나라고, 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당장에 뭐 일본 가수 한국 콘서트하고, 일본의 한국 케이팝도 유명하고, 뭐 화장품부터 해서 각종 민간 교류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위에 있잖아요. 정부 교류. 그리고 아까 말한 기업 간의 교류. 지금이 아마 거의 절정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걸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솔직히 말하면은 한국과 엄청나게 사이가 좋아요 이러면은 일본이 원래는 안 좋아요. 일본 내에서도 한국과 사이 좋은 것보다 좀 티격태격하길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최근에 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행보죠. 일본 수상 관련 사이트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정말 웃기냐 보세요. 한국 방문했습니다. 총리가 보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얼굴 표정 보면 나오죠. 예, 단 한 번도 무표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 정부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웃는 모습만 올리는 거예요. 예. 그러네. 생각해보면 다 그러네. 그래요. 거기다가 이 사진이 더 많아요. 사진이 너무 많아요. 현재 한일 관계가 정말로 좋다라는 거를 일본 정부가 일본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겁니다. 우리 타카이치 총리 본인도 그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뭔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자라고. 그렇죠. 그 정도 우리는 그 사이 좋습니다라는 그렇죠. 어필을 했었네요. 거기다가 또 이제 끝난 지 얼마 됐다고 이런 말 나오죠. 다음에는 온천에 만날까? 요새 이제 양국 다 뭐 수도 집중 아닙니까? 수도권. 한국도 서울 집중화, 일본도 도쿄를 중심으로 수도권 집중화. 그런데 양쪽 다 우리는 이제 지방 발전에 관심이 있어요. 이런 큰 행사는 지방해야지 라는 것에 의견이 통일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뭐예요? 다음에 좀 더 친목적이죠. 같이 온천 여행 갈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다음번 셔틀 여행은 일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온천지, 예를 들면 규슈, 홋카이도부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이라는 딱딱한 틀에 벗어나서 한일 관계는 이제 우호적이잖아.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어필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중동 정세가 혼잡한 와중에 한일 간에 이렇게 돈독한 우애를 쌓는 거는 상당히 서로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었기 때문에. 예, 반년 조금 넘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 대통령을 4번이나 만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겠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저도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솔직히 이거 너무 많이 했다. 한일 정상회담. 또야라는. 또야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당장에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일본 다카이치 총리 당선되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야, 큰일 났다 이제. 서로 이제 그때 대통령 되기 전, 총리 되기 전에 강경 발언 장난 아니었어요, 수위가. 이거는 뭐 절대 안 난다 진짜. 그랬는데 막상 되고 보니까 지금까지 그 어떤 정권보다도 뭔가 화기애애한 무드라고 해야 될까. 서로 왔다 갔다 그럼 립 서비스라고 하지만은 뭐 서로 칭찬만 해요. 시종일관 웃음기야.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혼란스러운 것도 있는데 어찌 보면은 그런 서로 양국 간 정상 입장에서도 계산기를 두드려고 보니까 한일 관계 좋아서 나쁠 게 없다. 서로 좋게 해서 협력하면은 아까 말한 호르무즈 사태라든지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어찌 보면 셔틀 외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일본 총리가 그냥 안동에 가서 한국 대통령 만나는 것 뿐인데 한국 측에서도 국빈 잘 왔어 이런 식으로 있잖아 해주는 거고, 다음에 예를 들어 한국 대통령이 일본에 간다 하면은 뭐요 또 이제 즐겁게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서로 좋게 무드를 만들어 나가는 거. 당장에 작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한일 관계, 기존의 한일 관계 물론 역사적 문제부터 여러 가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게 많이 남아 있지만은 근데 미래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양국 정상 간의 행보 자체가 앞으로의 한일 관계, 미래를 좀 더 중시하는 그런 점에 좀 더 무게추를 두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